안녕하세요, 티켓시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숑나입니다. 2월 2일 화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관련된 글인데요. 모델 3 배터리 어디까지 아시나요? 배터리 셀 밸런싱 편이라고 해서 무적 강구님께서 공유해 주신 글입니다. 내용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배터리 셀 밸런싱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낮은 상태에서 100%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충전을 해주는 게 좋다고 알고들 계신데, 테슬라 차량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항상 셀 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시간을 내서 100%까지 충전해주는 거를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셀 밸런싱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배터리 셀이 3개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가운데는 비어 있고 양 옆은 이제 조금 차 있죠. 충전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가운데는 이제 조금 차올랐죠. 네. 양쪽은 많이 차 있고 이게 지속이 돼서 만약에 이 상태로 충전이 된다면 네. 가운데 셀은 계속 더 충전이 돼야 되니까 네. 전기가 계속 들어올 것이고 네. 이미 만충되어 있는 배터리가 전기를 더 받아들이게 되면 네. 저기서 이제 배터리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단계에서 한 이 정도 단계에서 네. 균일하게 셀들이 충전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가운데가 만약에 이제 얘네들은 조금만 충전을 시키고 가운데를 빠른 속도로 충전을 시켜서 이렇게 차이가 네. 줄어들게 하는 거죠. 네. 이런 기술이 셀 밸런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 이하인 상태에서 100%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밸런싱이 맞춰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니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권장 사항에 써 있더라고요. 네. 월 한 번, 월 1회 정도는 그렇게 밸런싱을 맞춰주는 게 좋다. 그리고 셀 밸런싱은 모든 전기차가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기아차에서 니로죠. 니로 전기차는 그 차량 설명서에 월 1회 정도는 20% 이하일 때 100%까지 충전을 하면 그 성능의 최적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기 차량들은 이렇게 셀 밸런싱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유해주신 글을 보면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항상 BMS에서 셀 밸런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월 1회씩 번거롭게 셀 밸런싱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정보를 공유해 주신 거거든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이 영상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머리 없으신 분이 찍어주셨는데, 네, 이분이 완속에서 충전을 완충을 한번 하시고 100%요. 그리고 슈퍼차저에서 완충을 한번 하십니다. 네. 이 셀 밸런싱이라는 건 고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일반적인 개념이. 그래서 저속에서 완속 충전기로 셀 밸런싱을 했을 때의 주행 거리의 변화와 네. 완충했을 때의, 그리고 슈퍼차저에서, 그러니까 슈퍼차에서 충전한다라는 건 셀 밸런싱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급속이니까. 네. 네, 그래서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했을 때의 주행 거리로 비교해서 네. 셀 밸런싱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하셨어요. 네. 배터리가 21마일 남아있을 때부터 네. 충전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네, 아침까지 7시 56분이죠. 아침까지 충전을 하신 거예요. 298마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그 다음으로는 슈퍼차저에 가십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를 소모했겠죠. Check this out. 오, So, 네, 이번엔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시는 건데 31마일, it says 뭐 55 비슷하죠. minutes remaining, so not too 굉장히 bad. 낮은 Let's 상태에서 hope 이렇게 at the 출발했어요. end, this says 310 or something very close to that. 그래서 완충을 All right, so we're 하셨는데 currently at 46%. At 우리가 이 the 100% 결과만 at the top 보자면 end, charging very slowly. 네. These last few kilowatt hours. 네, 현재 300마일이 됐고요. 아직도 충전은 진행 중이죠.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결과값만 놓고 보면 아까 완충했을 때 298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2마일이 오히려 슈퍼차저로 충전했을 때 더 많이 생긴 거죠. 이 차이는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앞에서 한번 완속 충전기로 밸런싱을 셀 밸런싱을 한번 했으니까 했으니까 더 좋아. 여기서 더 결과 좋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다음번에 슈퍼차저 됐을 때는 또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차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건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차이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셀 밸런싱은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셀 밸런싱에 대해서 그 미국의 TMC라는 테슬라 모터스 클럽이죠. 네. 거기에서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됐어요.
이미 2016년 뭐 5년 막 이때부터 얘가 많이 돌아왔었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두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거의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테슬라의 경우는 셀 밸런싱이 별 의미 없다. 효과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대세거든요. 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건 슈퍼차저는 급속이지만 급속으로 충전을 하면서도 테슬라는 배터리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셀 밸런싱을 잘 하면서 충전을 한다. 네. 원래 급속으로 하면 막 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뿌려주다 보니까 그 셀들이 균일하게 충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슈퍼차저는 그걸 굉장히 잘 해낸다라는 거죠. 또 이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냐면 그 미국의 오너들이 배터리 열화율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걸 엑셀 시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자기가 슈퍼차저에서 얼마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갔고 뭐 자기는 주로 완속 충전을 한다든지 하는 자기의 충전 패턴도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슈퍼차저를 주로 이용하거나 슈퍼차저만 이용한다 라고 말한 오너들의 배터리 상태가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완속 충전기만 쓴다라는 그런 오너들의 배터리와 상태가 별 차이 없거나 좀 더 좋거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슈퍼차저로 충전을 해도 테슬라는 배터리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셀 밸런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열화율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이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완속이랑 급속이랑 그 결과로 봤을 때 오히려 급속이 조금 더 오차 범위 안에서는 좋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랜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실험했던 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네. 이 영상 썸네일을 보면 Don't do it이라고 나오죠? 하지 말아라. 네, 이게 지금 파트 2거든요, 영상에. 역시 이분도 배터리 캘리브레이팅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은 건데 결론적으로 하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필요 없다. 네네. 네. 그리고 혹시 매뉴얼에 이 캘리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밸런싱에 대해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봤고요. 2009년에 이제 배터리 셀 밸런싱 관련해서 특허 내용이라고 해서 링크도 걸어 주셨는데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셀 밸런싱이 수시로 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어서 근데 눌러서 봐도 모르겠던데. 네, 봐도 모르겠어서 네. 네, 굳이 보지는 않고요. 더 네, 궁금하신 이제 분들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네. 봐도 모르겠고요. 네, 이제 요거에 대해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댓글 한번 볼게요. 나라와서님께서는 딱히 완충 안 해도 되겠군요. 매뉴얼에 한 달에 한 번 완충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보다고. 네, 무적강구님께서도 저도 그런 줄 알고 몇 번 완충을 했었는데 필요하면은 95%까지만 하려고 하신다고요. 97% 이후부터 엄청 느린 속도를 경험하고 충전 손실도 많으며 회생 제동도 제한되고 이제 완충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95%까지 저도 이제 충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 갈 때는 100%로 하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90에서 95%까지만 저도 하려고 합니다. 랜드님 충전 몇 %까지 하세요? 저는 보통은 한 85% 정도까지 하고요. 평균. 그리고 이제 장거리 갈 때는 97%. 100%까지는 안 하시네요. 네, 그러면 회생 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더 바운님께서는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완속 충전기로 완충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년에 4번이요. 분기당 한 번씩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네. 이거는 좀 일단 저는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못 찾았습니다. 혹시 저런 얘기를 했나 해서 네. 못 찾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네. 형종이님이 안 그래도 네. 링크 부탁드린다고. 네. 일론 머스크가 한 거를 보여달라고. 네네. 네. 일단은 이 정보는 한번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뭐 댓글로 좀 공유해 그러니까 주시면 일론 좋을 것 머스크가 같아요. 80%까지 충전을 하고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30% 이상 충전 30%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충전해도 되고 완충해도 된다. 95% 이상 충전해도 문제 없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런 얘기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저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네, 저도 저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이 저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BMS 기술이 테슬라하고 다른 업체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그 왜 이제 닛산 리프가 네. 유럽에서 출시가 되었을 때 네. 겨울에 배터리 효율이 너무 나빠지는 걸 그때 회사도 처음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처음 경험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배터리 관리에 대해서 BMS가 하질 못하니까 오너들이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하는 역할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제조사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테슬라의 경우는 그걸 왜 우리 오너가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일론 머스크의 개념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BMS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도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충전하고 잘 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글 보기 전까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고요. 셀 밸런싱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볼트를 네. 오래 타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마지막 댓글 한 번 더 볼게요. 페가시스님께서도 BMS가 자동 셀 밸런싱 충전 전환을 하고 있었군요. 이래서 코나나 니로와 다르게 테슬라가 불이 요즘에는 잘 안 나나 봅니다. 현기 전기차 불나는 것도 결국 BMS 세팅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셀 밸런싱에 대해서는 굳이 테슬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시간 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보 살펴봤고요. 정보 공유해주신 무적 강구님 감사합니다.